500만 명이 찾는 한옥마을에 공중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얼마 안 되는 지원 탓에 개방 화장실도 많지 않아 관광객들의 불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 매수자가 부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면 공장 내부의 전라북도 땅을 사들여야 합니다. 이 도유지 매각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전북의 대학생 수만 명이 해마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지만 취업난으로 제때 돈을 갚지 못해 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한 해 500만 명이 찾는 한옥마을에 공중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해 관광객들의 불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한 문화시설의 화장실입니다. 주말이면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관광객들이 줄을 늘어서기 일쑤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모두 16곳. 하지만 대부분 문화시설 내부에 있는 데다 직원들이 퇴근하는 오후 7시쯤이면 문을 닫습니다. 시설 휴무일인 월요일에는 아예 이용할 수 없습니다. 찾으러 돌아다니기도 좀 그렇고 그냥 없어서 불편한 것도 있으니까 그냥 아예 안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식당에 가거나 이렇게 다른 데로 가게 됐어요. 부족한 공중화장실을 보완하기 위해 개방하는 일반 시설이나 상가의 화장실도 겨우 6곳에 불과합니다. 전주시의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화장실을 개방하려는 곳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수도 요금 등 관리 비용만 수백만 원이 들지만 전주시는 석 달에 한 번 30만 원어치의 화장지만 지원할 뿐입니다. 원체 많이 오다 본 게 관리하는 부분이 힘들고 또 어떤 지원 혜택이 부족해서 더 늘지 않는 걸로. 전주시가 남천교 근처에 계획 중인 공중화장실마저 규모가 턱없이 작습니다. 스스로 화장실만 하려다가 다른 미술관이랑 같이 병행이 되는 화장실 신축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평수는 얼마 안 될 거예요. 한 해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은 500만 명을 넘습니다. 전국적인 관광지로 이름을 덜치고 있지만 변변한 공중화장실 하나 없다는 낯뜨거운 비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한옥마을 숙박객은 공영주차장 요금을 깎아줍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부터 한옥마을 숙박업소에 머문 관광객이 한옥마을 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 요금을 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한옥마을 상가와 공연장 이용객을 위해 30분이나 1시간 단위의 주차권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여겨지는 대한방직 전주공장의 매각 계획 발표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매수자가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면 전라북도가 공장 안에 소유한 도유지를 사들이는 게 불가피해 도유지 매각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매각 계획이 발표된 대한방직 전주공장. 이 안에는 공장을 가로지르는 전라북도 소유의 도유지 2필지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도랑이라 할 수 있는 국어로 대한방직은 1년에 1억 5천만 원을 내고 빌려 쓰고 있습니다. 공장 전체 면적의 3.8%로 땅값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50억 원가량입니다. 하지만 실제 가치는 겉으로 보여지는 가치 이상이라는 분석입니다. 공장 매수자가 아파트 같은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면 공장 안에 있는 도유지를 사들이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특혜성 매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정적으로 했는데 지금 임대 수입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또 필요하다면 이제 지금 같이 매각을 하는 방안이 있고 또 아니면 우리가 도가 또 그거를 이렇게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08년 정부에 다른 도유지를 주는 대신 대한방직 내 국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도의회 승인을 받을 때 팔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떤 방법이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우선적으로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원칙이 있은 다음에 소유재산 처리에 관한 문제는 논의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방직이 전주공장 매각에 나서면서 공장 내 도유지의 활용 여부가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새만금의 복합 리조트 추진이 무산됐지만 인천 영종도의 개발 사업자 선정이 유력해 중국 시장을 겨냥한 서해안 주도권 경쟁에서 전북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정부는 올 연말쯤 카지노와 대형 놀이시설이 포함된 복합 리조트 사업자 2곳을 선정하기로 하고 후보지 공모 신청을 받은 결과 최종 후보 지역으로 인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복합 리조트 사업자 공모에 실패했지만 새만금이 추가로 도전하려면 국제공항이나 항만 등 기반시설 확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천안 논산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량 예측이 잘못돼 10년 동안 4,427억 원의 세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천안 논산 고속도로 수요 예측량 대비 실적이 연평균 58%에 그쳐 최소 수입 운영 보장제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4,427억 원의 세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 논산 구간은 4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지원받고도 운전자에게 9,100원의 비싼 요금을 부과해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해 3만 명이 넘는 전북의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난 때문에 제때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각종 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학생 때는 비싼 등록금에, 졸업 후에는 빚과 취업난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교 4학년 김모 씨는 매 학기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왔습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모은 돈이 등록금에 모자라면 나머지는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김 씨가 지금까지 받은 학자금 대출액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졸업이 코앞이어서 마음은 다급한데 취업이 녹록지 않아 걱정입니다. 취직이 어떻게 잘 될지도 모르고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좀 크죠. 취직이 만약에 안 되면 그냥 빚쟁이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약간 이런 마음도 좀 있고. 경기 침체로 가게 살림이 넉넉지 않아 해마다 3만 명 이상의 지역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전북의 대학생들이 받은 학자금 대출액은 922억 원입니다. 문제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가운데 상당수가 취업난 때문에 제때 대출금을 갚지 못해 여러 가지 법적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전북에서 학자금 대출을 오랫동안 갚지 못해 가압류나 소송을 당한 건수는 340건이 넘습니다. 2년 전에 비해 5배가량 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신용불량자로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 때는 과중한 등록금에, 졸업 후에는 빚과 취업난에 허덕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현실적인 지원책과 대출금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국광역시도의회 의장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의 의무 지출로 편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정부가 4조 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지방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누리 예산을 의무 지출 경비로 편성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 상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등의 반발로 보류된 익산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여부가 주민투표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배산, 장신지구 택지 개발에 따라 2017년까지 12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원화 감소를 우려한 사립유치원 등의 반발을 사자 주민투표로 설립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청문회 등을 통해 투표권자 범위를 결정한 뒤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투표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16번째를 맞는 영호남 연극제가 전주에서 개막했습니다. 고 하상용 화백의 유작전과 무형문화재 이신입 선생의 부채 전시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문화가 소식 하원우 기자입니다. 춤 하나로 전 세계를 휘어잡은 여인 최승희. 연극 불꽃처럼 나비처럼은 조선이 낳은 최고의 무용가 최승희의 삶을 그린 작품입니다.
올해 16번째를 맞는 영호남 연극제에서는 전주와 순천, 진주 등에서 출품된 6편의 작품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마임에서부터 그리고 심각한 시대상을 다루는 작품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그리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작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낡은 도마 위에 그려진 작은 새 한 마리. 고 하상용 화백은 새를 통해 고독한 인간의 모습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캔버스가 없어 버려진 나무 토막에 그림을 그려야 할 만큼 고인의 삶은 곤궁했지만 담백하게 예술의 본질을 담아낸 작품은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불에 달군 인두로 그린 그림 낙화입니다. 얇은 한지를 태우지 않고 세밀한 묘사를 해내려면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인두로 부채살에 문양을 넣는 낙죽은 전통 합죽선의 멋을 더합니다. 전북 무형문화재 낙죽장 보유자인 이신입 선생은 아버지인 고 이기동 선자장에게 전수받은 기법으로 독창적인 합죽선을 선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김제시가 오는 10월에 열리는 제17회 김제 지평선 축제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축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열리는 대표 프로그램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1,770명이 동시에 태극기 연을 날리는 태극기 휘날리며 행사와 2015인분 아궁이 쌀밥 짓기, 전국 그네뛰기 경연대회입니다. 김제시는 셔틀버스를 지난해보다 늘리고 휴식과 식사 공간을 확대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덕진예술회관 공연장을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개장합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18억 원을 들여 덕진예술회관 공연장에 무대 장치와 조명, 음향과 객석 등 보수 공사를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재개장을 기념해 다음 달 10일과 11일 시립교향악단과 국악단의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전어철을 맞아 다른 지역 어선의 서해안 불법 어업이 늘어 군산과 부안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은 전남과 충남 어선에 이어 경남의 어선들까지 서해안으로 몰려와 주로 단속이 소홀한 야간에 전어를 싹쓸이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주지법 군산지원 소속 공무원 김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추징금 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군산에 있는 상가 건물의 등기를 불법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에게 35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1단독은 구급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구급차 운전사 47살 김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옮긴 환자는 임종을 위해 자택으로 가던 중이어서 긴급한 상황으로 볼 수 없고 김 씨가 신호를 전혀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전주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다른 승용차와 충돌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37살 고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일 익산시 오산면 한 내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옆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20분가량 뒤쫓아가 진로를 방해하고 욕설을 한 혐의입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가 30.2도, 전주는 28.8도 등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밤부터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는 낮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